안녕하세요. 벤틀리 시스템즈의 프로덕트 스페셜리스트 서빛나입니다. 금번 웨비나에서는 자켓이나 데크와 같은 카고 스트럭처를 바지에 싣는 로드아웃 해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해석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로드아웃은 화면에서 보시듯이 키에 올려져 있는 카고를 스키드웨이 혹은 트랜스포터와 같은 것들을 이용해 대기하고 있는 트랜스포테이션 베슬에 싣는 과정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때 당연한 얘기지만 화물 자체가 워낙 무겁다 보니 화물의 서포트 포인트가 바지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최종 포지션에 이를 때까지 각 이동 단계에서 시스템이 허용된 드래프트, 트림 등을 초과하거나 혹은 극단적인 경우 바지가 전도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화물이 이동하는 각 스텝에 따라서 발라스트에 대한 시퀀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최적의 밸러스트 컨디션이 베슬의 구조적인 관점에서는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발라스트 컨디션에 대해서 바지에 걸리는 밴딩과 시어 포스가 바지의 허용값을 초과하는지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종강도 체크 역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합니다. 본 웨비나에서는 이 스태틱 스테빌리티와 스트럭처럴 스테빌리티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모세스에서 어떻게 해석이 진행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로드아웃 해석 같은 경우는 자켓이 이동하는 스텝에 따라 각각의 로드 트랜스퍼링 스테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이 각각의 스테이지에 대한 해석이 수행되게 됩니다. 이때 몇 가지 체크 포인트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시스템에 대한 리뷰입니다. 즉, 슛 사이즈는 어떻게 되며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각각의 이동에 대한 스텝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는 각각의 스텝에서 자켓 서포트를 통해 걸려오는 무게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무게를 각각의 스텝에 인풋하고 바지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밸러스트 컨디션을 찾아내는 단계입니다. 그 반드시 특정 스텝에 대해서 종강도 역시 체크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컴파트먼트는 이용 못하다든지 하는 프로젝트상의 리미테이션이 있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모세스 내에서 반영해야 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드아웃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웨비나에서는 카고로서 자켓을 선택했고요. 자켓은 리딩 엣지부터 트레일링 엣지 방향으로 로드아웃 되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듯이 보강된 하드 포인트들이 보이는데요. 이 하드 포인트에서 서포트 노드가 있고 이 부분을 통해 자켓의 웨이트가 바지로 전달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서포트 노드들은 포트와 스타보드 사이드에 각각 대칭으로 있고요.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노드들이 바지에 각각 올라타는 순간들이 각각의 스텝이 됩니다. 그리고 각 상황에 대해서 현장 상황을 감안한 최적화된 발라스트 컨디션을 찾기 위한 해석이 수행됩니다. 시간 관계상 본 웨비나에서는 첫 번째 세 쌍의 서포트 노드들이 각각 바지에 올라가는 스텝에 대해서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스템에 대한 리뷰를 하셨는데요. 지금부터는 각 이동 스텝 및 해당 서포트 노드로부터 바지에게 작용하게 되는 하중을 구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드아웃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왼쪽이 베슬의 선수이고요. 우측이 선미입니다. 이 부분은요, 키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트레일링 엣지입니다. 자켓의 트레일링 엣지입니다. 즉 자켓은 키로부터 트레일링 엣지부터 시작해서 선미에서 선수 방향으로 로드아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와 트랜스포테이션 베슬 사이에는 갭이 필수적으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갭은 키의 선단과 락커핀까지의 수평 거리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로드아웃 스테이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 키상에서 자켓의 모든 서포트 노드들이 있는 스텝입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요. 현 스텝에서 자켓의 서포트 노드들의 위치가 리포트되어 있습니다.
모세스 내에서는 로드아웃 해석에 대한 매크로가 있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정보만 인풋을 하면 모세스가 이러한 정보를 자동으로 리포팅 해줍니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는 바지 위에 어떠한 서포트 노드도 없기 때문에 발라스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스테이지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자켓이 앞으로 이동을 했고요. 이때 첫 번째 열의 서포트 노드가 키를 벗어나 갭에 위치했습니다. 물론 이번 스테이지에서도 바지로 전달되는 웨이트는 없기에 발라스트는 필요치 않습니다. 세 번째 스테이지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듯이 자켓의 서포트 노드의 첫 번째 열이 바지에 위치했습니다. 여기서 이 두 서포트 노드를 통해 얼마만큼의 웨이트가 바지로 전달되는지 계산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웨이트를 상쇄하기 위한 충수의 양과 위치를 찾기 위한 해석이 시작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모세스 내에서 이 웨이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인풋 파일은 CIF라 불리는 파일입니다. 참고로 모세스를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모세스에서 해석을 진행을 하려면 자켓, 바지와 같은 모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파일과 모세스에게 특정 계산을 수행하도록 명령하는 명령어들을 가지고 있는 커맨드 인풋 파일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는 모델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로드아웃 해석에 필요한 커맨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파일이 커맨드 인풋 파일이고요. 파란색 글씨가 커맨드, 즉 명령어들입니다. 그 옆에 초록색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특정 커맨드에 대한 옵션입니다. 모세스를 하려면 이런 명령어들을 다 외우고 써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저희가 샘플 파일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경우는 모세스 내에서 기본적으로 저장된 파일들입니다. 물론 실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파트를 보시면요. 단위계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들이 지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섯 번째 라인에 MDIMEN이란 라인을 통해서 단위계가 지정되고요. 다음으로는 로드아웃에 대한 파라미터를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inst loadout이라는 커맨드가 있는데요. 이 명령어를 통해 로드아웃 해석이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옵션인 gapdis에서는 바지와 키 사이에 갭에 대한 정보를 인풋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0m로 인풋을 했고요. lenskd는 바지 위의 스키드웨이의 길이를 인풋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fxloc에서는 바지 위에서의 자켓의 마지막 위치를 인풋해 주시면 됩니다. 즉, 스키드웨이 끝단과 자켓의 트레일링 엣지 사이의 거리를 인풋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인풋만으로 각 로드아웃 단계에서 자켓의 서포트 노드로부터 트랜스포테이션 베슬에 작용하는 웨이트에 대한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파트를 보시면요. restraint, restraint라는 커맨드가 있는데요. 이 커맨드는 해당 로드아웃 스테이지에 대한 리액션 포스 리포트를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28번째 라인을 보시면요. restraint라는 명령어 후에 LOA 003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한 줄의 라인이 아까 같이 보신 자켓의 첫 번째 열의 두 노드가 락커핀에 올라갔을 때에 세 번째 스테이지에 대한 웨이트 리포트를 만들어줍니다. 지금 오른쪽에 나타난 리포트가 이 restraint라는 커맨드로 생성된 리포트이고요. 세 번째 스테이지, 그때 작용하는 웨이트는 J103 조인트의 347.72 메트릭 톤과 J105 조인트에 작용하는 703.03 메트릭 톤입니다. 이 수치를 가지고 후속 해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 스테이지를 보시면요. 자켓은 앞으로 더 이동했고요. 이번엔 총 두 열의 서포트 노드가 바지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방금 보신 커맨드 인풋 파일을 이용해 화면에서 보시는 웨이트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켓 서포트를 통해 바지에 작용하는 웨이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각 스테이지에 대한 최적의 발라스트 컨디션을 찾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파일은요, 밸러스트 해석을 위한 커맨드 인풋 파일입니다. 물론 모세스 기본 디렉토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단위계와 같은 기본적인 속성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세 가지 파트로 나뉘는데요. 각 파트가 로드아웃 스테이지에 대한 발라스트 컨디션을 찾기 위한 커맨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바지 위에 제어되는 웨이트는 없었고요.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서포트 노드의 첫 열이 락커핀 위에 거치되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총 2열의 4개의 서포트 노드가 바지 위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각 스테이지별로 발라스트를 찾는 로직은 거의 같기에 두 번째 스테이지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커맨드들은 총 3가지로 크게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 커맨드인 %apply apply를 통해 좀 전에 저희가 계산한 바지 위의 자켓 서포트 노드를 통해 전달되는 웨이트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 웨이트뿐만이 아닌 해당 베슬의 라이트십 웨이트 역시 제어됩니다. 다음으로는 $select라는 커맨드를 통해 밸러스트 탱크를 선택한 후 $cmp_val 이라는 커맨드를 통해 선택된 탱크에 해당 드래프트, 트림을 유지하게 해주는 최적의 밸러스트 컨디션을 찾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rep_sum 리포트 서머리라는 커맨드가 있는데요. 이 커맨드를 통해 밸러스트 컨디션에 대한 그림 파일을 포함한 리포트를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웨이트들을 어떻게 제어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파일은 데이터 파일입니다. 제가 서두에 자켓, 바지와 같은 모델 정보는 데이터 파일에 쓰여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웨이트 혹은 로드에 대한 정보도 역시 이 데이터 파일에 쓰여지게 됩니다. 데이터 파일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인풋 파일과 비슷하게 데이터 파일 역시 단위기와 같은 기본 정보를 지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켓 웨이트는 로드 그룹으로서 지정되고요. 이를 커맨드 인풋 파일에서 napply라는 커맨드를 통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드 그룹은 현재 보시는 데이터 파일의 다음의 두 파트에서 각 로드아웃 스테이지에 상응하는 웨이트를 로드 그룹으로서 지정됩니다. 기본 로직은 같으니 이번에도 세 번째 스테이지에 초점을 맞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인에서는 로드 그룹의 이름이 지정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세 번째 스테이지에 적용되는 로드 그룹이라는 의미로 STG03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후에 이 로드가 제어될 노드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번 스테이지에서는 오직 단 2개의 서포트 노드만이 바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S03P103, S03S105라는 이름의 2개의 노드가 정의되었습니다. 다음 스텝은 웨이트를 이 두 노드에 제어하는 것이고요. 파운드 웨이트라는 커맨드로 이를 수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부분은 제어될 노드의 이름이고요. 이 부분은 웨이트입니다. 이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좀 전에 구한 이 리포트의 리액션 포스를 인풋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LDIST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은 웨이트를 지정된 노드를 기준으로 지정된 길이에 따라 분포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멤버 디스트리뷰티드 로드를 모델링하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 LDIST는 보호로부터 168m, 172m 떨어진 곳 사이에 웨이트를 분포시켜줍니다. 참고삼아 다음 스테이지에 대한 것을 보시면요. 당연히 4개의 노드가 지정되며 이 노드들의 4개의 웨이트를 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스템에 대한 최적의 발라스트 컨디션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스테빌리티의 관점에서는 최적의 컨디션일 수도 있지만 구조적인 관점에서는 반대의 경우일 수도 있는데요. 이를 위해 반드시 종강도 체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종강도를 체크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강도 해석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e키 커맨드 다음에 moment, 모멘트라는 커맨드를 인풋하시면요. 모세스가 자동으로 현대 스테이지의 발라스틱 컨디션 등 모든 웨이트, 로드 프로퍼티를 감안해서 종강도 체크를 진행해 줍니다. 그리고 리포트라는 커맨드를 통해서 결과를 텍스트 파일로 만들도록 명령하는 것이고요. 플롯이라는 커맨드를 통해서 결과값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도록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스테이지 3에 대한 종강도 체크였다면은 스테이지 4에 대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시면 결과값을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우측에 종강도 체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각 스테이션별 시어 포스와 밴딩 모멘트, 그리고 얼라블가의 비교값이 텍스트로 리포팅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길이 방향에 대한 시어 포스와 밴딩 모멘트에 대한 플롯입니다. 지금까지 밸러스트 컨디션에 대한 종강도 체크하는 방법을 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용 가능한 컴파트먼트에 제약이 있을 경우 모세스 내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베슬의 컴파트먼트에 대한 탑뷰이고요. 각 컴파트먼트의 이름이 리스트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스펙의 요구사항이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네 번째 열에 있는 모든 컴파트먼트는 이용할 수 없고 더 나아가 모두 비워놔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세 번째 열에 있는 컴파트먼트만이 이용 가능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커맨드 인풋 파일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파일은 아까 보신 밸러스팅에 이용되었던 커맨드 인풋 파일입니다. 우선 네 번째 열에 있는 탱크의 밸러스트 워터를 모두 빼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compartment라는 명령어가 이용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열의 컴파트먼트 이름을 인풋하신 후에요. 물이 없다는 의미로 0을 인풋합니다. 그리고 충수할 탱크를 4에서 3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를 누르신 후 런을 누르시면요. 모세스가 계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시면요. 화면에서 우측에서 보시듯이 밸러스트의 결과가 나오고요. 그때의 포지션 역시 리포팅이 됩니다. 그리고 화면의 좌측에서 보시듯이 변경된 발라스트 컨디션에 대한 종강도 체크 결과 역시 자동으로 리포팅이 됩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듯이 전체 컴파트먼트에 대한 리포트 역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드아웃 시스템의 스태틱 스테빌리티와 주조 해석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